TV 살얼이 락다 시즌4 64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임연아, 성우, 한경화, 이상헌. 여러 나무의 줄기 껍질이 제각기 다양한 형태로 벗겨지거나 갈라져 있는 모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현무암을 쌓아 만든 높다란 담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정원 곳곳에 해송 분재와 주목 등 다양한 분재와 나무들이 자리에 있다. 인공 폭포가 조성된 정원 연못에 비단 잉어들이 논일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한 남자가 정원을 바라본다.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척박한 땅. 그곳에 묵묵히 나무를 심은 우공이 있습니다. 이게 딱 어떤 것이 한국 정원이다 뭐다 정의를 내린다는 거는 참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제주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제주도적이고 누구도 모방하지 못할 거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제가. 황무지 자갈밭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데 꼬박 반백년이 흘렀습니다. 제주의 따사로운 햇살과 거친 바람이 키운 생명. 나무는 해마다 더 푸르고 울창해졌습니다. 고된 노동이자 삶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지난 세월. 검던 머리가 백발이 되는 동안 나무에게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타이틀 54년 동안 혼자 만든 세계 최고의 제주형 한국정원. 83세 성범영 씨와 58세 성주엽 씨 부자. 자막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최남단. 사방이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화산섬 제주도입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든다. 바다엔 사계절 옥빛 물보라가 일렁이고 땅 위엔 크고 작은 오름이 평화롭게 펼쳐집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전체가 자연유산인 제주도. 한라산엔 벌써 첫눈이 내렸군요. 산기슭마다 하얗게 눈꽃이 피었습니다. 산 능선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다. 제주도 서쪽에 있는 중산간 마을. 오름 주변으로 당나무가 빼곡히 자라 마을 이름이 저지리가 됐다죠. 당나무가 많은 분화구라는 뜻. 여러 번의 화산 폭발로 척박해진 땅. 주민들은 황무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농부가 귤나무에서 노랗게 잘 익은 귤을 딴다. 한때는 제주도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로 손꼽혔던 저지리.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온통 자갈밭이었던 이곳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정원에 입장한다. 가시덤불과 돌뿐인 땅을 개간해 나무를 심고 돌본 지 어느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황무지였던 밭은 이제 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죠. 크고 작은 나무들과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 따사로운 제주의 햇살과 바람이 키운 분재도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는 중입니다. 해송, 모과나무 등 나무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꽃 피는 시기도 고유의 향기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춘하추동, 조석으로 살펴야 하는 게 정원사의 운명이겠죠. 성범영 원장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오늘은 모과나무 가지치기 하는 날이랍니다. 시옷 정원 원장 성범영 83세. 이 나무 속에 많은 진리와 철학이 들어있어요.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키우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거름 주는 거, 소독해 주는 거, 물 주는 거 다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다 헛일이 돼버리니까. 한 관광객이 성범영 원장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한다. 아, 저하고 사진이요? 이자씨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찍으십시오.
요 소나무 나오게 할까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저희 구경시켜줘서. 관광객이 성범영 원장과 함께 셀카봉에 끼운 휴대폰으로 네. 사진을 찍는다.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왔다는 관광객. 성범영 원장이 모가나무 가지를 마저 다듬는다. 네, 안녕하세요. 예, 멋져요. 처음 오셨어요? 아주머니 2명. 허허, 너무 감사해요.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찍으세요. 가만 보니 성범영 원장이 이 정원의 인싸시군요. 성범영 원장이 아주머니 2명과 사진을 찍는다. 아우 세상에. 이게 설계도면도 없이 혼자서 제가 만든 거죠. 이렇게 또 건재하고 건강하시니까. 사계절 보셔야 돼요. 진짜. 또 해송과 육성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진짜. 야중에 오셔서 여기 자주 저 올 거예요. 미국, 유럽 이런 데서 10번, 15번씩 온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세요. 못 네. 들어. 저희 여기 1년살이 할일 없거든요. 네,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관광객에게 안녕하세요. 구경 잘하셨어요? 가지치는 성범영 원장. 원장님이 정원의 연예인 같으시네요. 외국인들 많이 오면요. 그 사람들이 뭐 난리 쳐버리면은 하도 좋아들 하니까 막 쫓아와서 포옹들 하고 막 그러죠. 1992년 제주도 산간마을에 문을 연 정원. 개원 3년 되던 해 장점인 중국 주석의 방문 이후 수많은 해외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도 방문. 이렇게 나무를 사랑하는 한 농부의 집념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갈밭을 정원으로 만든 성범영 원장. 그의 이야기는 중국 교과서에 실려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고요. 한국의 우공이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정원에 한자로 한국 우공이라고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고 했던가요? 처음엔 작은 농장에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가장 척박했던 땅. 먹는 물도 귀해 빗물을 받아 밥을 해 먹어가며 땅을 일궜고 좋은 나무를 찾아 전국을 다녔습니다. 두루외, 돌챙이라는 이웃들의 비아냥거림에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미친 돌장이라는 뜻. 29의 제주에 온 청년은 팔순의 노인이 되는 동안 정원을 가꾸는 우공이 되었습니다. 1963년 제주도 첫 방문 당시 소감. 나무가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나무들이 많고 이 겨울에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밀감도 달려있고 배추꽃도 펴있고 그래서 막 감동을 해버렸지. 그리고 공기가 좋고 뭐 이것저것 심었어요. 하여튼 나무들을 열심히 흙파단 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나 처음에는 한 3, 4천 평 해서 나무 심고 집 하나 짓고 이렇게 잔디 깔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했었죠. 뭐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죠.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설계도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상의도 하고 의논을 했는데 내가 이제 만들면은 이제 제주도적인 거를 만들겠다. 가장 제주도에 이제 맞는 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대화가 이제 나누어져 갖고 의논들이 돼 가지고 이제 제주도적인 거는 우선 그러면 오름이 있고 돌담이 있고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한국의 특색을 살린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긴 고민 끝에 제주를 닮은 정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오름 형태로 이어진 동산을 만들고 제주의 화산석, 현무암으로 돌담도 쌓았죠. 설계도 한 장 없이 오로지 성범영 원장의 생각으로 채워간 제주를 가득 담은 공간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였을까요? 대학 졸업 후 제주에 내려온 아들은
30년째 정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 성주엽 58세. 저 돌담 보시면 저 꼭대기까지 원장님 올라가서 다 직접 쌓으신 거예요. 이렇게 돌담들이 높은 이유는 태풍에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 때는, 바람이 불면 저런 분재 같은 경우 딱 바람 들어와서 붕 떠요. 그리고 굴러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마다 돌담을 올려놨는, 이렇게 높게 쌓으신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술품적인 어떤 걸로 승화시킬 정도로 아름답게 만든 거죠. 이게 설계도도 없고 뭐 전부 도면도 없는 거예요. 혼자의 구상인데, 그 현장과 그 소재를 다 맞추면서 굉장한 시간 동에서 그 관심과 열정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돌담을, 현무암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이 될 정도까지 싼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일부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다 쌓으신 거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약 6만 제곱미터 정원은 모두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부는 제주의 비바람을 막기 위해선 높은 담이 필요했죠. 일일이 망치로 깨가며 돌의 모양을 다듬고 쌓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돌담 공사를 하는 동안 수술만 7번 했다고 하니 그 고생스러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돌담 공사 당시 사진들. 이렇게 한 길을 54년 동안 온 것, 저는 뭐 분재인이기도 하고 또 정원 예술가이기도 하고 뭐 또 나무를 통해서 철학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다 모든 거 이렇게 하고 그냥 농부라고 그러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원 갖고 그런 것도 농부의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연못속 잉어들. 아늑한 돌담 안엔 아버지가 만든 연못도 있습니다. 이게 발소리가 나면 얘네들이 먹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오는데, 성주엽 씨가 연못에 먹이를 뿌려주자 잉어들이 모여든다. 잔디 다 깎았으니까 연못 청소해야 돼요. 한번 오랫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날씨 좋을 때 싹 끄집어내서 청소 한번 해야죠. 수명이 어떻게 돼요? 그 기록에 의하면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명이 얘들이 몸이 큰 게 그냥 몸 큰 걸 사온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많이 네, 작은 데부터 얘네들 여기서 자란 거예요, 거의 다. 나무와 돌과 물, 모름지기 정원은 자연의 짝꿍들이 어우렁더우렁 모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정원을 둘러본다. 세상의 시끄러운 풍파에서 벗어나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무엇이 아버지의 인생을 정원으로 이끌었을까? 아들 주엽 씨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나무에게서 배운 삶의 이치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셨겠죠. 아들 성주엽 58세. 우리가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예를 들면은 이게 사과나 배나 감이나 안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 열매 없으면 저거 알 수 있겠어요, 저 나무? 모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꽃이 있으면 알고, 열매가 있으면 알고, 이파리가 있으면 알겠는데 이 세 개가 다 겨울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는 방법 하나가 딱 줄기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배를 예를 들면 배가 맛있는 꿀배가 있고 맛없는 돌배가 있는데, 맛있다고 그러는 건 자연적인 당도가 높은 걸 맛있다고 그래요. 맛있는 열매일수록 줄기에 표피에 주름이 많이 가요. 부모가 내 진액을 뽑아내서 내 자식한테 줬을 때 자식의 열매가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과보다는 배가 주름이 많고 배보다는 감나무가 주름이 많아요. 포도가 피로회복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포도 줄기 한번 보세요. 비비 꼬이죠? 내 진액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 달지 않아요. 이게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막 지저분해져요. 그냥 관상의 포인트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저분 이파리를 다 따줘요. 그때 저 나무는 감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나무. 나는 저 나무는
감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가을이 달렸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사과나 배에서 가을을 느낀다? 아니요. 근데 감나무에서는 가을이 다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좋아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응용이 되면서 시인이 되기도 하고 또 무슨 그 뭐라 그럴까 살림하는 어떤 그런 응용도 되고 뭐 참 재밌어요 나무가. 내가 여기 있는 지 한 30년 된 거예요 벌써. 근데 사람이 지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들이 나를 버텨주고 항상 선생님이지 어찌 보면 나한테 많이 가르쳐 주니까. 자연의 얘기는 이게 순리고 기본이고 원칙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그걸 모르고 역행하려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무처럼 산다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또 견뎌내는 인내에서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는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처럼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나무는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다가가면요 굉장히 많은 걸 안고 있다고 그럴까? 포텐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파리 속에도 뭐 꽃에도 열매에도 화려한 부분만 보지 말고 진짜 그 나무의 모든 전부 다 하다못해 뿌리까지 다 볼 수 있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곱게 단풍된 모과나무는 몇 번의 비바람과 폭염을 견뎌했을까요? 시련을 이겨낸 열매가 더 향긋하다는 사실을 나무에게서 배웁니다. 여행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정원이 다시 고요해지는 시간. 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제 할 일을 합니다. 추운 밤 공기에 몸을 움츠리면서도 가만히 내일을 준비하겠죠. 해가 지고 정원에 어둠이 내린다. 부지런한 우공이 새벽 정원을 깨웁니다. 성범영 원장이 언덕 위를 걸어간다. 오늘도 산마루에 걸린 새벽달을 보며 정원에 나온 성범영 원장. 연못에 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54년을 변함없이 지켜온 출근길입니다. 성범영 원장이 걸음을 재촉해 어느 나무 앞으로 간다. 여기서 좀 잘라주고 가려고. 나무 아래 쌓인 마른 나뭇잎과 덤불을 치운다. 직원들은 8시 반에 나오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나오는데 요즘 사람이 없어서 아들이 직접 청소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뚝 끊어져 버리니까. 나무 아래 말라 비틀어진 덤불이 밤새 눈에 밟혔다는군요. 어둠 속에서 밀린 숙제를 끝내고 나니 이제야 어슴푸레 동이 트는군요. 성범영 원장이 정원을 둘러보며 설명한다. 나무 하나를 나는 꼭 자식들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자라나는 애기들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계절에 맞춰서 일을 해줘야 돼요. 계절에 맞춰서 일 안 해주면은 자대 위에 놓인 분재들을 가리킨다. 이런 거는 전부 씨앗 파종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고 이 관리가 그리고 나무가 성격이 다 틀려요. 사람 생긴 모양 성격 틀리듯이 나무도 생긴 모양 성격이 다 틀려요. 이게 그 성격 틀린 나무들을 그때 그 계절에 맞춰서 맞춰줘야 돼. 잠시 한눈 팔면은 나무가 잘못될 수 있죠. 때에 따라는 죽을 수도 있고. 제작진의 질문. 스스로 농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농부죠. 이게 땅에서 나무 키우고
맨날 땅 파서 이렇게 만들고 조성하고 그러는 거니까 농부죠. 이 소나무들은 하나하나 저 씨앗 파종한 거를 씨앗 파종해서 키운 거를 옮겨와서 지금 심은 거죠. 예. 이 해송은 이렇게 곡 들어간 게 없어요. 원예용 철사로 고정해둔 해송. 수영 잡느라고 수영 예쁘게 자라면서 이제 수영이 잡히니까 이렇게 교정을 해 놓는 거죠. 이런 나무들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야죠. 네. 보통 막 1, 2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안 되죠. 다 옮겨 심고도 그 나무를 하나 보기 좋게끔 만들려면은 보통 10년, 20년, 30년, 50년씩 이렇게 걸려야 돼요. 많은 세월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무한한 세월을 기다리고 뭐고 하는 것보다 그냥 즐기면서 그걸 열심히 가꾸어 나가는 거죠. 나무에 쏟는 애정과 엄격함은 자식을 기르는 심정과 많이 닮았다죠. 제주의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정원의 나무들은 오늘도 얼마나 자랄까요? 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은 이제 아들 주엽 씨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수북이 쌓이는 낙엽들과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즐거운 일과라는군요. 성주엽 씨가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켜 낙엽을 치운다. 아침에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시선이 먼저 거기 가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쪽으로 시선이 가니까 그 시선이 가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제일 아침에 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애들, 쟤네들. 누구요? 새소리. 아. 청소하다 보면 얼굴에 거미줄도 묻고 하는데 일단은 난 생명력의 잔재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파리를 보고 나면 나무의 그때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나도 되돌아보게 되고 이 청소하면서 굉장히 얻어지는 게 많아요. 산당화 분재. 이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파리가 되는 새순인데요. 새순이 언제부터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거 나무는 늦 여름부터 생겨요. 쟤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나무는 이미 다음의 봄을 그 늦 여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정말 깨워줘. 나도 진짜 오랜만에 새순을 이렇게 내가 다가가니까 보이는 건데 다 없는 것 같고 죽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벌써 여기 빨갛게 내년을 위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나무는 정말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생하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지. 산당화 가치에 새순이 돋아 있다. 누군가는 좁쌀만한 산당화 새순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성범영 원장.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소나무도 계절 맞춰서 6월 달에 해줘야 돼요. 소나무도 참 뭐 가지치기 중. 그거 소나무 같은 거 다듬을 때는 비 오면은 비옷 입고 하잖아요. 시간에 쫓기니까. 나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새벽 일하고 쉬실만도 한데 영 가위를 놓지 않으시네요. 할 일 많은 건 아들도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낙엽 청소를 마치고 서둘러 외출에 나서는 주엽 씨. 성주엽 씨가 차를 몰고 간다. 이게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생갈치 사러 가요. 저희가 뷔페를 했었는데 뷔페가 고이용군으로 되고 그러면서 손님도 없고 그래서 식당을 문을 닫았어요. 근데 얼마나 닫을까 그러다가
지나고 보니까 10개월 동안이나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뷔페를 이제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항상 제주다움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주의 어떤 맛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갈치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정원에 오는 손님들에게 제주의 로컬 푸드 음식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갈치를 사기 위해 한림항을 찾는 주엽 씨. 아침 경매가 끝난 시간. 어떻게 오늘 갈치는 물이 좋은가요? 성주엽 씨가 위판장으로 들어와 크고 통통한 왕갈치를 본다. 이게 오리갈치예요. 어제 저녁에 연락해서 부탁을 드리고 오늘 경매를 해놓은 오리갈치예요. 이렇게 통갈치로 구이도 나가고 또 조림할 때도 이 통갈치를 쓰기 때문에 이 갈치 근데 이렇게 큰 게 굉장히 귀해요. 작은 것들은 많은데 큰 것들은 근데 이걸 먹어야 좀 먹은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자, 이게 바로 제주산 은갈치군요. 밤샘 조업으로 잡은 생갈치니 얼마나 신선할까요? 경매 끝나기 무섭게 미리 주문해 놓은 덕에 오늘도 물 좋은 갈치 푸짐하게 얻어가네요. 갈치를 차에 실는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성주엽 씨가 차에 타려는데 차 근데 이 좋은 차에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비린내 걱정보단 배달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성주엽 씨가 차 트렁크에 갈치 상자를 싣고 정원으로 돌아온다. 이거 하나, 둘이 들어야 돼. 되게 무거워. 옆으로 여기에 삼치도 4마리인가 있어. 직원들 뭐. 성주엽 씨가 함께 일하는 직원과 함께 갈치 2상자를 대차에 옮겨 실는다. 그러고 보니 낙엽 청소에 장보기까지 정원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주엽 씨입니다. 성주엽 씨가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다. 저 미스터리 이거 삼치 김치에다 넣던지 뭐 이렇게 해갖고 회로는 먹지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그지? 직원들 그래 오븐에 구워줘.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서 한번 오븐에 구우면 맛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응. 괜찮지? 마음에 드는 나무를 찾아 전국을 다니는 아버지. 부전자전 아니랄까봐 날마다 어시장으로 달려가는 부지런한 아들 덕에 정원 식당은 갈치 맛집으로 소문났더라군요. 별다른 양념 없이 오븐에 노릇하게 구워낸 갈치구이. 야, 이거 아는 맛이라 더 무서운데요. 구운 갈치를 자른다. 저희가 이거 스테이크 개념이에요. 갈치 스테이크. 두 눈엔 아름다운 정원을, 입안엔 제주의 맛을 담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행복한 만찬이군요. 손님들이 갈치구이를 먹는다.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감탄하는 데는 나이도 국적도 차이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정원을 둘러본다. 캐나다인 브랜든 스미스 35세. 정말 예뻐요. 굉장한 곳이에요. 높은 아파트나 빌딩을 짓는 대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딸이랑 같이 오길 잘했어요. 딸이 여기서 식물이나 잉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미국인 바네사 22세. 이런 곳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를 감성적으로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곳이에요. 이렇게 철학적인 공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예쁜 정원으로 알고 왔는데 여기 적힌 글들을 읽어보니 여기 아주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감탄사가 좀 이렇게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박설 그 정도 잘 43세. 꾸며져 있고 예쁜 것도 많이 있고 물론 이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힐링되는 것 같고.
파키스탄인 타오키르 아마드. 굉장한 곳이에요. 이런 정원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어요. 너무 예뻐요. 남편이 임신한 아내와 함께 분재를 구경한다.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간다. 행복한 얼굴로 나무를 만나는 사람들. 이 환한 미소가 정원을 지키는 이유겠죠. 관광객들이 정원을 둘러보며 담소를 나눈다. 내일 비 예보가 있어서 연못 청소를 서두를 생각입니다. 연못에 떠있는 낙엽을 걷어낸다. 아이고, 총 감독님은 벌써 나와 계시네요. 오름 형태로 연못을 만드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15톤 트럭 6,000대 분량의 흙과 돌이 들어갔다죠. 황금 잉어들이 모여 사는 연못은 정원의 백미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셈이죠. 고압 세척기까지 등장한 걸 보니 이거 대청소 분위기인데요. 성주엽 씨가 고압 세척기로 연못 바위를 청소한다. 오늘 목표는 여름 내에 연못 바닥에 쌓인 진흙 뻘과 묵은 이끼를 제거하는 겁니다. 연못이 깨끗해지면 잉어 가족은 병충해 걱정 없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더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는 중산간 마을. 일복 많은 아버지와 아들은 바지런히 또 할 일을 찾을 겁니다. 비 오기 전에 연못 청소를 마쳤으니 부자는 이제야 늦은 점심을 해결합니다. 정원 식당. 일하고 먹는 밥은 팔첩반상 부럽지 않죠. 오늘 몸쓰는 일을 해서 배고프시겠어요? 예, 밥 먹는 게 쉬는 거. 성주엽 씨가 대접에 카레와 밥을 담아와서 아버지 옆에 앉는다. 성범영 원장은 카레밥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 등을 먹고 있다. 얼굴에 흙이 엄청 많이 튀었어요. 이거 이끼라 연못 청소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범영 원장이 카레밥을 한술 떠먹는다. 같이 먹어요. 직원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다 같이 먹어요. 몇 끼 이렇게 해결하시겠네요. 여기서. 뭐 새끼 거의 다 그렇게 먹죠. 매사 곁을 지키며 굳은 일, 어려운 일 도맡아 하는 아들.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클까요? 세찬 바람에 정원 언덕에 자란 억새들이 심하게 흔들린다. 성범영 원장과 성주엽 씨가 나란히 걸어간다.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아버지와 아들. 정원을 걷다 보면 어딜 가나 일거리가 보인다죠. 84수의 농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은 다 옮길라 그런다. 저렇게 이렇게 감나무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허리가 다 파서 이 대나무 밭을 여기까지 늘리냐고. 지금 이걸 대나무 밭을 이렇게 옮기려니까 이거는 계속 요 나무 뒤에다가 옮기려고. 그러면 꽃들 사진들 찍기 좋고 요거 지금 옮기려고 계획 세워놨다 요거. 배송이요? 저 명자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다 심어서 이 우공 위로다가 이렇게 오게끔. 예, 그렇게 하고 저거 뽑아서 여기다 심을 거고. 여기다가 지금 내년 요 동산 옆에다가 푸조나무 하나 캐다 심으려고 지금 엊그저께 가서 봤는데 여기다가 요 그늘 푸조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이런 거.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 위로 넘어오도록 만들려고. 아버지의 정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숲이 생기고 푸조나무가 어우러진 당신의 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아들 성주엽, 진짜 이 58세. 정원에 돌과 나무가 아버지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세요. 그리고 모방하지 않은 정원 쉽지 않아요. 보통 정원은 뭐 유럽 정원, 일본 정원, 중국 정원 막 이렇게 틀이 있는데 이 정원은
한국형, 제주형 뭐 이런 정원으로 전 표현을 해요. 근데 한국의 나무들을 정말 가지고 이렇게 제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만큼 관찰력과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성범영 원장 83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돼가는 거죠. 강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계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찾아오고 또 그걸 보고 배우고 그 사람들도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무를 통한 문화 강국을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서 깨달은 진리와 철학을 통해서 이거를 많은 사람이 공유해가지고 아주 세상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정원 문화 하면은 어디가 세계에서 최고다. 이런 하나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꿈을 갖고 해보는 거죠. 뭐. 나는 주목을 보며 혼신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사는 주목. 시간이 흐르면서 탐스러워지는 모과는 노력의 가치를 깨닫게 했죠.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낙엽을 떨구며 때론 달콤한 열매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자연의 이치를 온몸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생각이 궁금해졌다면 정원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영 원장이 정원의 나무들을 살피며 걸음을 옮긴다. 나무에게서 배운 삶의 철학을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범영 원장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분재 가지를 다듬는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